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뉴스를 보기 전에 이제 짤막짤막한 기사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다시 좀 낙폭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다시 박스, 횡보장 이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투심이 좀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어서 일단은 102,886에서 99,894달러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비인크립토가 글래스노드의 이제 아이오맵 지표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 특정 가격대 주변에서 수익 중이거나 이제 손실 중인 투자자의 물량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제 이 지표상 투자자들은 이 가격대에서 39만 8,590개의 비트코인 엄청난 물량이죠. 이거를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때가 이제 요 가격대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에 이제 나설 경우에 이제 이게 다시 지지선을 깨고 10만 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장기 투자자가 매도를 이제 급하게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이제 다른 분위기들을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지선이 글래스노드를 통해서 언급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지금 제가 시세를 이제 그럼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포 탐욕 지수가 80쪽에 가까웠는데 그게 이제 70으로 조금 내려왔고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만 6,8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꼭지점. 그러면서 디지털 금에 관한 수요가 확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강세장이고 일단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 거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위축과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시선이 몰리네. 그러면 이제 전통 자산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정말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이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안 왔다가 그 물량을 이제 그대로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10만 2천까지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은 이제 다양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뉴욕장이 펼쳐지고 나서의 시장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간 더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무디스 신용 등급 강등이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은 언제 나왔냐면은 뉴욕 증시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나와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 반응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했다가 쭉 미끄러지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폭이 컸던 거는 이제 아발란체랑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쪽도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표가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 마켓캡은 1.94%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저랑 뉴스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여드릴 뉴스는요.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현물 시장에서 급격한 매수세가 보여주면서 10만 6천 달러가 좀 돌파가 됐던 부분입니다. 온체인 분석인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내에 있는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4,500만 달러를 도달한 사실을 좀 지목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시장의 수요가 파생 상품 시장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상승과 하락에 같이 베팅을 하는 거고 현물은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상승에만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시장의 상방에 관한 좀 그런 투심이 좀 몰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시금 내려왔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앞서도 언급을 해 드렸는데 93,000에서 95,000달러 사이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기관 수요 측면에서 볼게요. 블랙록이 최다 비트코인 보유사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순매수세를 통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약 63만 1,962개에 도달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세계 최다 비트코인 보유사로 기록이 됐습니다. 현물 ETF IBIT가 16일에도 1억 2,973만 달러의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고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비트코인 시장 유통량의 약 3%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반적인 그 이제 현물 ETF 운용사가 한 10개 정도 있잖아요, 대략. 근데 그 운용사들이 지금 현재 유통량의 대략 한 6~7%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블랙록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블랙록이 스트레티지 못지않은 거대 기관으로서의 시장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큰 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IBIT의 흥행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는 강력한 고래가 생겼다. 이런 의미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쪽에서 2026년부터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 보고 의무화를 실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내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 기업들의 고래래요. 자꾸 고래라고 하니까 고객 거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뭐 조기 대선 때도 공약으로 암호화폐 공약도 많이 나오지만 OECD 국가들의 이제 암호화폐 과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법 제정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주요 국가들도 계속 암호화폐에 관련한 그런 법안들을 계속 수정하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세금 구축이 보다 좀 빠르게 됐던 그런 국가였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주류 자산으로 지금 현재 자리매김을 했고 뭐 시장에 나온 지 이제 20년도 안 된 자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시장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법이 이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과도기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뉴스로 여러분들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재미난 기사가 나와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블룸미디어 기사였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자 송금세 법안이 암호화폐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이 비시민권자가 해외로 보내는 송금에 5%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미국 내에 있는 그 이민자들, 비시민권자들이 해외로 만약에 송금을 보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닷컴에서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과세, 관세 이런 부가에 관해서는 시장에서 다양하게 지금 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닷컴에서는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미국 내 약 4천만 명의 송금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통계치를 내봤고요. 이런 해당 송금은 다양한 비자 소지자들이 본국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돈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고 본인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인 거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을 하셔서 이제 돈을 벌고 가족들한테 송금을 하잖아요. 근데 요런 송금에마저도 5%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법안 자체의 비판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뭐 시위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멕시코 쪽에서 이제 멕시코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돈을 벌어서 이제 송금을 많이 해요. 근데 2024년 멕시코로의 송금 규모가 무려 640억 달러가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5% 세금을 다 부과하겠다. 그럼 연간 30억 달러가 세금으로 징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은 은행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송금을 하겠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암호화폐 거래를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테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할머니가 돼서 손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 그럼 저는 용돈을 USDT로 줄 것 같다. 테더로 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거래하는데 필요한 은행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환전 수수료도 그냥 그 거래소 내에서 달러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저렴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충분히 나는 보내겠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멕시코 사람들한테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가 보관 지갑은 이제 중개자 없이 법안의 대용 대상이 아니라며 암호화폐 사용이 세금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양날의 검인 거죠. 암호화폐 거래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요거는 이제 뭐 자금 탈세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거야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이제 미국 국세청에서 그럼 그거를 이제 소득으로 잡아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그런 법안들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지는 송금세 법안 때문에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 송금을 하게 될 텐데 그 대안이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은 암호화폐 수요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고요. 암호화폐 관심 없던 이제 그런 시민들도 이 암호화폐라는 걸 송금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관심을 또 가질 수 있고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미국 내 정책 환경과 규제 추이에 따라서는 이제 분명히 바뀔 수 있고 저는 약간은 타당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민자 송금 법안 요게 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됐고 여기에 관한 반사 이익을 암호화폐 시장이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이다라고 하는 뉴스를 오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액을 189억 달러 줄이면서 3위로 이제 밀려났다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사실은 두 번째 국가였어요. 제일 많이 미국 국채 보유한 게 일본이었고요. 두 번째가 중국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3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테더도 상위에 포함이 되어 있죠. 테더라는 기업도.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근데 일단은 지금 무디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미국에 관한 신용등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에 관한 가치를 덜 매기겠죠? 그러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국채에 관한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미국은 계속 돈을 찍어내서 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찍어낸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또 팔아야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좀 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의 시장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줄이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많은 지표를 통해서 그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 압박을 할 경우에 중국 측에서는 분명히 이 국채를 줄이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 일본도 얼마 전에 미국의 국채량을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당연히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우호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이제 1004개네요.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04개 추가 매수를 한 게 또 알려져 있고요. 또 스트래티지는 계속 그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스트래티지 쪽에 관한 공매도 양이 되게 이제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스트래티지 공매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일본판 스트래티지죠.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1004개를 추가 매수해서 총 보유량을 7,800개까지 늘렸다라고 밝혔고요.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현재 시세 기준에서 8억 1,330달러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메타플래닛은 올 연말까지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로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 계획을 시장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격적인 매수를 이어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수하기로 했던 금액의 절반 이상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추가 매수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그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달 외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9조 495억 달러로 사상 최고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채를 이제 많이 산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보유액은 7,654억 달러로 전월보다 줄였고요.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 영국이 2위네요. 1위가 일본,
1조 1,300억 달러 미국채 보유하고 있고 2위가 영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위. 원래는 이제 2위가 중국이었는데 3위로 밀려났고요. 전월에 팔아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계속 팔고 있다 요런 건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13년도에 정점 찍은 이후에 계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말에는 8,160억 달러인데 지금 7,654억 달러로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는 이제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 감소가 이게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경고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느리지만 계속 꾸준히 매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경고 신호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경제학자들의 굉장히 이제 비관론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 카드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뉴스 다양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지금 다시 하락이기 때문에요. 시세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뉴스랑 잘 대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